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브레첼이라는 제품입니다. 브레첼은 냉동 발효나 냉장 발효를 하는 제품이어서 냉동빵으로도 전환하기에 굉장히 손색 없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성소다 용액, 알칼리 용액이죠. 강한 알칼리 용액에 담궈서 만드는 제품인데 먼저 레시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첼 배합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강력분, 박력분, 설탕, 소금, 세미드라이 이스트는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유와 물, 식용유와 버터가 들어가고요. 전 재료를 한꺼번에 저속 믹싱을 합니다. 고속으로 믹싱을 하게 되면 반죽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23도의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속으로 계속해서 믹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 발효 40분을 진행한 뒤에 분할을 하게 되는데, 혹시 냉동을 하게 된다면 냉동 발효 시에는 발효 없이 120g씩 분할하시고 이 상태, 냉동 상태에서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이때의 조건은 반드시 냉동용 이스트인 세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해 줬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해동할 때는 냉장 해동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해동을 해서 반죽 심부 온도가 10도 정도 됐을 때 성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 발효 40분을 거친 후에도 가능하면 성형할 때 반죽의 심부 온도가 10도 정도인 것이 좋습니다. 성형 후에 냉장 발효를 40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알칼리 용액에 침지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모두 다 가성소다 용액에 침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성소다가 독극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즘은 브레첼 소다라고 하는 알칼리 용액에다 넣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지한 뒤에 칼집을 깊게 내고, 그리고 아랫불 160도, 윗불 180도 오븐에 20분가량 굽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첼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강력분과 박력분, 그리고 소금과 설탕, 유지하고 버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프레첼 소다, 알칼리 용액에 담그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가성소다 용액보다는 이렇게 프레첼 소다로 나온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트는 어쩌면 처음 보는 이스트일 텐데, 이건 냉동빵 전용 이스트예요. 그래서 냉동빵에 많이 사용을 하는 이스트인데, 저당용과 고당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용 세미드라이 이스트 사용을 할 텐데요. 물론 일반 빵에 사용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냉동빵에, 냉동시키는 빵에 적용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써주셔야 발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물과 우유. 모든 제품 한꺼번에 넣고 저속으로 15분 정도 믹싱을 합니다. 저속으로 15분가량 믹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발효가 끝난 프레첼 반죽인데요. 냉장고 안에서도 이스트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죽의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발효가 되어서 스폰지상의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레첼을 120g씩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120g씩 분할한 프레첼을 둥글리게 해서 늘어놓는데요. 한 손으로 둥글리기가 안 된다면 바닥에서 둥글리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손 크기에 따른 거니까 반드시 작은 빵을 한 손으로 둥글리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프레첼 성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을 가스를 충분히 빼서 밀어주시고요. 뒤집어서 돌돌돌 말아서 붙여줍니다. 단단하게 말아주셔야 하고요.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아요. 반죽이 굉장히 된 반죽이라서 접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접착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통적인 프레첼 모양은 막대 형태로 반죽을 밀다가 가장자리 부분을 얇게 밀어요. 한 번에 밀리지 않는 반죽이니까 가운데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밀어야 해요.
네, 이게 전통적인 브레첼 모양이죠.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을 만들어 주신 뒤에 이음매 확인해서 이음매가 바닥으로 가게 두시고 이 녀석을 교차합니다. 교차해서 2번 정도 꼬아주신 뒤에 끝부분을 내려서 여기에 붙여줘요. 전통적인 브레첼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반죽을 굽게 되면 이 부분은 쿠키와 같은 식감, 이 부분은 빵과 같은 식감을 가지게 돼서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발효도 역시 냉장 발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무판에 올려서 발효를 할 거고요. 가능하면 프레첼은 발효가 되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밀어서 단단하게 말아주고 이음매를 붙여준 다음 밀어주세요. 한 번에 밀 수 없으니까 가운데에서 또다시 그 다음 이렇게 3분의 1 지점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긴 봉형으로 밀어줍니다. 또 역시 한 번은 밀리지 않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밀어주시고요. 쿠키 식감을 많이 즐기고 싶으면 이 부분을 더 가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충분히 가늘어지면 2번 교차 하셔서 이 부분이 브레첼의 두꺼운 부분의 경계에 가게 완성입니다. 브레첼 성형이 끝나면 브레첼은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잘 덮어서 냉장고에서 냉장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40분가량 발효할 거고요. 발효가 끝나면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뒤 굽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첼을 이제 알칼리성 용액에 침지를 할 건데요. 이 프레첼은 독일 제품이잖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가성소다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가성소다가 여기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원래 막 해골 마크 같은 거 그려져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흔히 한국 사람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양잿물의 원료가 바로 이 가성소다죠. 그래서 농도를 보통 독일에서는 7% 정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4% 용액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식약처에서 아무래도 단속이 좀 많아지면서 강릉의 유명한 제과점도 프레첼에 이걸로 해서 팔다가 영업정지 한번 받았죠.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는 재료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가성소다를 쓰는 게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못 쓰지만 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가성소다를 안 쓰면 프레첼 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프레첼 소다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 녀석은 6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물에 풀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온도가 높지 않으면 색깔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용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담가서 비교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 가성소다를 다루실 때는 혹시라도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땐 쓰지 마시고요. 가성소다 다루실 때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용액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갈색 나는 용액이 프레첼 소다 용액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무색 투명한 용액이 가성소다 용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품을 반반씩 담궈서 표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 건데요. 가성소다 용액은 단백질을 녹이는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죽의 겉면에 있는 글루텐 조직을 녹여서 이 강알칼리성 용액에 담그니까 녹여서 그 단백질 분해된 아미노산이 메일라드 반응을 강하게 일으켜서 프레첼이 아주 진한 갈색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을 담그시면 손이 껍질이 녹을 수도 있겠죠. 예, 약한 용액이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성소다 용액은 당연히 설탕을 부식시키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프레첼 소다 용액에 제품을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녀석 앞뒤로 담궈서 충분히 시간을 좀 주신 뒤에 밴딩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가성소다 용액에 프레첼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소다는 표면이 좀 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돼요. 담궈놓고. 그럼 이 표면이 단백질이 녹으면서 약간 노리끼리하게 변해요. 마음속으로 한 10 정도 세주시고, 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용액이 철판에 떨어지면 철판이 부식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표면이 단백질이 녹아서 지금 굉장히 미끈덩미끈덩해졌어요. 원래 반죽하고 비교를 하면 색깔이 노래진 게 화면상으로 좀 보이나요? 육안으로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안타깝군요. 어서 빨리 만나서 수업을 해야 할 텐데. 자, 이렇게 소다 용액에 담근 녀석들을 칼집을 내주는데 브레첼은 칼집을 굉장히 깊게 내주시는 게 좋아요. 뚱뚱한 부분에 일자로 깊게 칼집을 내주시고요. 반죽이 내부는 굉장히 단단해요. 냉장 발효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속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소다를 쓴 제품하고 가성소다를 쓴 제품하고 프레첼 소다를 쓴 제품하고 나중에 먹어보면 맛과 향이 달라요. 소다를 쓰게 되면 강제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고요. 프레첼 소다를 쓰면 이제 색깔만 내주는 거라서. 자, 요건 히말라야 핑크솔트인데요. 요런 거나 아니면 펄솔트 같은 것들을 뿌려서 붓게 됩니다. 일반 소금을 뿌리게 되면 약간 쓴맛이 나요, 소금에서. 근데 핑크솔트나 펄솔트는 쓴맛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가성소다 용액에 담그면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첼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좀 아끼려고 안 보여주려고요. 빵만 보세요. 자, 어떤 게 가성소다고 어떤 게 프레첼 소다일까요? 이쪽에 진하고 반질반질한 것이 가성소다 용액에 담근 거고요. 이쪽에 약간 좀 울리불리한 아이가 프레첼 소다에 담근 제품입니다. 두 개가 이 갈색을 내주는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달라요. 이 가성소다를 썼을 때 강알칼리로 인해서 제품 표면이 녹아서 이렇게 광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를 썼을 때 제품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근데 충분히 굽지 않았을 경우에 먹다가 입천장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가성소다가 날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충분히 구워줘야 하고요. 프레첼 소다를 쓴 제품들은 이렇게 조금 얼룩얼룩하게 색깔이 착색 효과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첼 볼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성소다를 쓰는 거. 근데 사실 가성소다가 쓰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다들 가성소다 안 쓰고 프레첼 소다 써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제품 성상을 보면 이렇게 일단 광이 나는 제품이면 거의 100% 가성소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검사 나올 땐 숨겨야죠, 재빠르게. 자, 이렇게 프레첼의 특징. 강알칼리 용액에 단백질을 담궈서 이 단백질을 홍어처럼 녹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녹게 만들어서 단백질의 메일라드 반응을 유도하는 제품이 프레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나라 홍어처럼 한번 맛들이면 그 콤콤한 맛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 프레첼 2종류 만드는 거 수업 보셨고요. 다시 얼굴을 볼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